나는 오늘 내 생에 가장 비싼 옷을 벗었습니다. 57층 집무실 옷장에 걸린 정장들은 한 벌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나는 그것들을 지나쳐 구석에 처박아뒀던 낡은 파카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공사판을 굴러다니던 시절 입었던 옷입니다. 보풀이 일어나고 지퍼는 녹슬었지만 이상하게도 거울 속 노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7,500억이 찍힌 통장은 서랍에 놔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박하사탕 하나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가 내 정체를 알아채기 전까지 나는 이 도시에서 가장 힘없는 노인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그 아이가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돈이 아닌 불쾌함으로 대한다면 내 아들의 결혼은 없던 일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6시 정해진 온도의 커피를 마시고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는 제 일상에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57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늘 장난감처럼 보였는데 그날만큼은 아들의 얼굴이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보육원 출신이에요. 은행원이고요. 아들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내가 아버지 앞에서 지민 이야기를 꺼낼 때와 똑같은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지민이 마지막으로 웃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은 내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지민은 25이었습니다. 나도 27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나는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지민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 만나서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는 게 전부였지만 그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내가 청혼했을 때 지민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지민의 집안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지 못해 야반도주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쳤습니다. 그런 집안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체면이 밥 먹여주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지민과의 마지막 날,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서 있던 그녀에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재벌가 딸과의 맞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나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건설사는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재벌가와의 결혼만이 회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미안해. 그게 내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지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속에 서서 나를 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비에 젖어가는 걸 보면서도 나는 우산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나는 재벌가 딸과 결혼했습니다.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아버지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10년을 함께 살다가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은 내가 가졌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내 아들이 똑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습니다. 떨리는 눈빛으로, 허락을 구하는 눈빛으로. 나는 내 아들에게 나와 같은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구나.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먼저 가볼 테니 그 아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러는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다만 믿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5천만 원짜리 시계를 풀었습니다. 손목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30년간 차고 다닌 무게가 사라지니 손목이 허전했습니다. 시계를 풀고 나니 손목에 하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노인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처음 도급을 따냈던 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막걸리를 마시던 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고 주름이 깊게 팬 얼굴. 회장 윤강호가 아니라 그냥 75 노인 윤강호였습니다. 파카를 입었습니다. 옷에서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와 세월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30년 전에는 이 냄새가 당연했는데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안감이 해져 있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경비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그냥 산책 좀 하려고. 경비는 더 묻지 않았지만 얼굴에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30년간 나를 봐온 경비였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언제 타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20년은 넘었을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계단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뚝뚝 하는 소리였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교통카드를 어디에 대야 하는지 한참 헤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에이, 어르신. 젊은 남자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밀치듯 지나갔습니다. 전철 안은 복잡했습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노약자석이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고 있었고, 한 명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전철이 흔들릴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미세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내 파카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코를 막았고 누군가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여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른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회장 윤강호가 사라지자 세상의 차가운 온도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새 정거장을 지나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중간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문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환한 조명과 차가운 공기가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이 너무 밝았습니다. 글씨는 작았고 어디를 눌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와서 금방 번호표를 뽑고 갔습니다. 5초도 안 걸렸습니다. 나는 1분째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번호표 뽑으셔야죠. 김대리라고 쓰인 명찰을 단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적이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아, 여기를 눌러야 하나? 네, 거기요.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 사람 많아요. 김 대리가 대신 눌러줬습니다. 기계음이 나면서 번호표가 나왔습니다. 28번이었습니다. 그는 번호표를 내 손에 쥐어주고는 돌아섰습니다. 이게 노인이 마주하는 진짜 세상이구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기 인원이 15명이라고 화면에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시계가 없었습니다. 풀고 온 걸 까먹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제 번호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5분도 안 돼서 창구로 안내받는데 노인들은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는 졸고 계셨고 앞자리 할아버지는 한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지루함이 몸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엉덩이가 아팠습니다. 의자가 딱딱했습니다. 허리를 펴려고 했는데 뻐근했습니다. 이런 기다림이 매일의 일상이라면 노인들은 얼마나 지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도 이렇게 기다리고, 주민센터도 이렇게 기다리고, 은행도 이렇게 기다립니다. 노인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28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기계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무감각한 소리였습니다. 3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그 아이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27이라고 했는데 23쯤으로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함도 아니었습니다. 정중함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그녀가 의자를 당겨줬습니다. 다른 창구 직원들은 손님이 알아서 앉기를 기다리는데 이 아이는 직접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통장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일부러 더듬거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척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서랍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르신용 키오스크 안심 카드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녀가 직접 만든 것 같았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글씨가 조금씩 지워져 있었습니다. 코팅도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같이 할게요. 서툰 손길을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일부러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손을 떨었고 화면을 잘못 눌렀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게 맞나? 네, 맞아요. 잘하고 계세요. 그녀는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대답을 3번 반복해도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옆 창구에서는 직원이 손님에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일부러 지갑 안쪽 깊은 곳에 넣어뒀습니다.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으세요. 그녀가 기다려줬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옆 창구 직원은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배가 나왔고 머리에 기름기가 많았습니다. 양복이 몸에 꼭 맞지 않았습니다. 대리, 뭐 하는 거야? VIP 손님 오셨는데 지금 상담 중이에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점장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빨리 처리하고 VIP 룸으로 가. 지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노인인 내 손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하셔도 돼요. 뒤에 사람들은 제가 신경 쓸게요. 지점장이 혀를 찼습니다. 하는 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아니라 이분의 당황함이 먼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지점장은 못마땅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통장 개설을 마쳤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다른 창구 손님들은 벌써 2~3명씩 바뀌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앉아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입금하시면 돼요. 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일부러 구겨진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안에 3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입금하고 싶은데. 네, 잠시만요. 그녀가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권 3장이었습니다. 그녀는 2번 확인했습니다. 한 장 한 장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나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니, 4만 원인데. 어르신, 3만 원이세요. 아니야. 분명 4만 원 넣었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 창구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이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서유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녀가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안에 10,000원권 몇 장이 보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5장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10,000원을 꺼내서 내 돈에 보탰습니다. 4만 원 맞으세요. 입금해드릴게요. 내가 우기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자기 돈으로 메웠습니다. 얼굴에 억울함이나 짜증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 입금 완료됐어요. 통장 여기 있고요. 영수증도 챙겨가세요. 그녀가 봉투에 영수증까지 넣어줬습니다. 다른 창구에서는 영수증을 그냥 건네주는데 이 아이는 봉투에 정리해서 넣어줬습니다. 통장도 비닐 커버에 씌워줬습니다. 여기 볼펜도 하나 드릴게요. 집에서 쓰세요. 은행 로고가 찍힌 볼펜을 건넸습니다. 일어서려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 노트 하나가 보였습니다. 빼곡하게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업무 노트라고 적혀 있었고 모서리가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천천히 설명하기, 카드 비밀번호는 2번 확인, 목소리 톤 낮추기, 눈 마주치기, 손 떨리시면 대신 눌러드리기. 은행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정리한 노트였습니다. 진심은 매뉴얼이 아니라 손때 묻은 노트에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고맙네. 천천히 가세요. 또 오세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앉은 채로 인사하는데 이 아이는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박하사탕이 만져졌습니다. 아직 먹지 않은 사탕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까보다 힘들었습니다. 한 번의 시험이 이렇게 지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경비가 놀란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지친 노인이었습니다. 57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정적이었습니다. 파카를 벗었습니다. 정장을 다시 입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찼습니다. 회장 윤강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나는 다시 그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오후 3시에 맞춰 갔습니다. VIP 손님들이 많이 오는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비서에게 물어봤더니 은행마다 VIP 고객 관리 시간대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파카를 입었습니다.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같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렸습니다. 이틀 전보다 더 아팠습니다.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뽑을 수 있었습니다. 32번이었습니다. 서윤의 창구 앞에 노인 2명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천천히 같은 말을 반복하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같은 질문을 4번 하는데도 그녀는 4번 다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벽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점장님, VIP 고객님 오셨습니다. 김 대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300억을 예치한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해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달려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비서 2명이 따라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점장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90도였습니다. 아까 노인에게 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VIP 룸 문이 열렸습니다. 안이 보였습니다. 가죽 소파가 있었고 커피 머신이 있었습니다. 꽃도 꽂혀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 대리, 지금 당장 VIP 룸으로 와. 서윤은 손님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내역을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손님 상담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3만 원 입금 상담하는 거랑 300억 예치 상담이랑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 지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대기 중이던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어르신과의 상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VIP 손님 기다리시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점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서윤이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지점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만 봤습니다. 서 대리, 마지막으로 말한다. 지금 당장 VIP 룸으로 안 가. 죄송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이 먼저 오셨어요.
서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45년 전 지민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반대했을 때 지민이 내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람에겐 돈보다 귀한 순서가 있어요. 나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순서보다 중요한 건 체면이고 집안이고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순서는 단순히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약한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품격이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혈관이 튀어나왔습니다. 좋아. 너 오늘 각오해. 너 같은 직원 필요 없어. 그가 돌아섰습니다. VIP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유리가 흔들렸습니다. 서유는 그대로 할아버지의 통장 정리를 끝까지 도왔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아버지를 향한 미소만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서유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떠날 때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배웅했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나설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나였습니다. 32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나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윤이 의자를 당겨줬습니다. 이틀 전과 똑같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그녀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수십 명의 노인을 상대하는데 나를 기억했습니다. 얼굴을 기억하고 목소리를 기억하고 거래 내역까지 기억했습니다. 통장 확인하려고. 네, 통장 주세요.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녀가 기계에 넣었습니다.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꼼꼼히 봤습니다. 4만 원 잘 들어가 있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이틀 전 자기 돈을 넣었던 일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오래 봤습니다. 돈을 잃고도 미소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손해를 보고도 후회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30분 후 VIP 상담이 끝났습니다.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억울한 눈빛이었습니다. VIP 손님이 불쾌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기다린 시간에 대해 항의했을 겁니다. 지점장의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을 향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지점장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옳은 일을 계속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그날 은행을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본 아이였습니다.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아들은 나보다 훨씬 현명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피했습니다. 여전히 냄새를 맡고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이 냄새가, 이 옷이 나에게 진실을 보여줬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경비가 또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내일은 안 입을 거네. 다행입니다. 경비가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57층 집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마셨습니다. 지민이 떠난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렸습니다. 45년 만에 내리는 비는 그때와 똑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똑, 똑, 똑. 잔을 기울일 때마다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에겐 돈보다 귀한 순서가 있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순서가 뭐가 중요한가? 결과가 중요하지.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순서는 태도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순서였습니다. 먼저 온 사람을 먼저 대하는 것, 약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 그게 순서였습니다.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45년 전 그날도 이랬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던 날이었습니다. 지민은 우산도 없이 서 있었고 나는 우산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지민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였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지민은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재벌가 딸과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의 필요에 의해 결합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장 정중한 수트를 입었습니다. 면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시계를 다시 찼습니다. 거울 속 사람은 회장 윤강호였습니다. 노인 윤강호가 아니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하게. 무슨 일이십니까? 은행에 갈 일이 있네. 어느 은행 말씀이십니까? 아들 며느리가 다니는 곳. 비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30분 후에 출발하세. 예.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정장이 잘 맞았습니다. 넥타이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민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지민아, 이번엔 제대로 하려고 해.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깊숙이 넣지 않았습니다. 서랍 앞쪽에 놓았습니다. 오전 10시 나는 회장 윤강호로서 그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은행 앞에 멈췄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구두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이틀 전 신었던 낡은 운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광이 나는 수제 구두였습니다. 한 켤레에 500만 원이 넘는 구두였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온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김 대리가 황급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급하게 정리하고 컴퓨터 화면을 닦았습니다. 지점장이 현관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머리에 땀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를. 비굴한 태도였습니다. 이틀 전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허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거의 90도였습니다. VIP 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커피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필요 없네. 서 대리를 부르게. 예. 서 대리요?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서윤 대리 말일세.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점장이 뛰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직원들도 모두 나를 봤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틀 전 낡은 파카를 입고 왔던 노인이 지금 회장으로 앉아 있었으니까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앉게. 그녀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입술도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틀 전 내가 4만 원이라고 우길 때 자네 돈으로 메웠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천천히. 그 1만 원 돌려주러 왔네. 나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 1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왜?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자네 일은 자네 돈을 쓰는 게 아닐 텐데. 손님이 불편하신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나는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점장. 예. 회장님. 지점장이 뛰어왔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이 은행의 자산이 뭔가? 예치금과 우양 고객, 그리고 부동산 담보 대출,
아니네. 나는 서윤의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 은행의 자산은 돈이 아니라 이 대리의 노트에 있더군.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해고를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한 복수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점에서 가장 먼저 상담받을 사람은 VIP가 아니라 노인이어야 하네. 그게 이 은행이 살아남는 길일 거야.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VIP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닐세. 하지만 노인을 소홀히 하는 은행은 결국 무너지네. 왜 그런지 아나? 노인들이 이 나라 자산의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세. 자네가 무시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이야. 지점장의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서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를 시험하게 해줘서 고맙네. 내가 틀렸다는 걸 알려줘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당혹감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선택했더군.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왜? 확인하고 싶었네. 자네가 사람을 먼저 보는지, 돈을 먼저 보는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점심이나 같이 하세. 화려한 곳 말고 자네가 편한 곳으로. 은행을 나왔습니다. 지점장이 따라 나왔습니다. 비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서 대리 처벌은? 처벌? 무슨 처벌? VIP 손님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게 소홀인가? 그게 진짜 서비스일세. 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점장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행 유리창 너머로 서윤이 보였습니다.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자를 당겨주고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서윤 대리 인사 기록 가져오게. 예. 회장님, 그리고 지점장 경력도. 알겠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젊은이도, 아이도 걷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서윤이 자주 가던 소박한 식당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고 테이블은 낡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벽에는 연예인 사인이 빼곡했습니다. 오래된 식당이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없던 아이에게 갑자기 생긴 완벽한 아버지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김치 더 드릴까요? 아니, 괜찮네.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아들이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가 피하지 않는 걸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57층에서 먹던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구수했고, 진했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왜 그러신 거예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네. 자네가 진짜인지. 진짜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인지.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일세.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45년 전, 나도 자네 같은 사람을 알았네. 지민이라는 사람이었지.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도 나를 봤습니다. 그 사람도 자네처럼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봤어. 하지만 나는 용기가 없었네. 아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네.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나는 아들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래서 자네를 시험했네. 우리 아들이 나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믿을 만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서윤이 작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은행에서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려고 준비한 건데 하나 드려요. 박하사탕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30년 전 공사판에서 씹던 맛이었습니다. 달지도 쓰지도 않은 그저 오래된 맛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쳤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57층 집무실에서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이 보였습니다. 노란색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내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오려나 보다. 나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아들이 차에 태워줬습니다. 서윤은 식당 앞에서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한다거나 고맙다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기로 한 조심스러운 시작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박하사탕이 입안에서 천천히 녹았습니다. 단맛도 쓴맛도 아닌 그저 오래된 맛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걸. 57층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회장 윤강호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윤강호가 서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보였습니다. 더 이상 장난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민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안했네. 45년이나 늦었지만 사진을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서랍 깊숙한 곳이 아니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액자를 하나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파카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옷장 구석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가끔 입을 생각이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밤이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해진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식은 커피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57층에서도 별이 보이는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박하사탕을 하나 더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서윤이 준 사탕이었습니다. 달지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맛이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은행 지점, 노인 우대 프로그램 하나 만들게 서 대리가 주도하도록. 알겠습니다. 예산은 필요한 만큼. 그리고 키오스크 말이야. 글씨 크게 하고 음성 안내 넣게. 예. 회장님, 서 대리 월급도 올려주게. 얼마나요? 2배로. 비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변하셨습니다. 그런가? 예. 좋은 쪽으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개나리가 만개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